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입니다. 저는 김진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선혜입니다. 굿모닝 인포맥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방금 전에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지난주에 기록적인 반등 이후에 확실히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네, 흐름이. 이번 주는 네. 조금씩이랬지만 매일 빠지네요. 오늘도 한 0.3% 정도? 그 정도 빠져서 끝났습니다. 네, 현지 바로 연결해 보고요. 분위기 어떤지, 무엇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요기요로 출발합니다. 네, 뉴욕이요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마람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힘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고, 그래도 장중에는 1, 2%씩 움직이고, 뉴욕 시간으로 한 4시 반부터 빠지고, 5시 반에 좀 오르고, 굉장히 좀 비슷한 양상으로 매일 흐르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요? 네,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랠리가 있었던 이후 시장은 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지는 못하고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간밤 이제 10분 전에 뉴욕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전장 대비 조금 하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우가 전장 대비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3%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 움직임이 가장 컸는데요.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시 금융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에 대한 포커스를 좀 가지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10bp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장중에 3.78%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2년물 역시 10bp 이상 오르면서 4.47%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달러 지수가 106.7선을 나타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12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4.62% 하락한 배럴당 81.6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은 강보합 수준 나타냈는데요. 현재 시각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강보합 수준인 16,600달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증시는 내리고 채권 금리는 급등하고 시장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장을 이끄는 요인은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CPI 그리고 PPI에 있었던 이 물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장을 좀 주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 연준 인사들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고요. 또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 금리 역전폭이 확대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이 됐습니다. 그 결과 결국 증시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UBS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는 추가적인 통화 긴축, 그리고 올해 누적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증시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특히 블러드 총재가 또 한 번 또 매파적인 발언을 아주 세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 네, 오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흔드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러드 총재 오늘 오전에 공개 발언을 통해서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최소한 5%에서 5.25%까지 금리를 올려야지 경제를 제약하는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숫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CPI와 PPI가 나온 이후에 금융시장은 최종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에 조금 기대를 하면서 랠리를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면전에 대고 아니다라고
된다라고 말한 셈인데요.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기존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4.75에서 5%로 언급을 했었지만 오늘 분석에 따르면 5%에서 5.25%로 이 전망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에서 5.25%가 이만큼 최대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요만큼을 올리고 이것은 가장 완화적인, 가장 이제 엄격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최소 5%에서 5.25까지 연방기금 금리 최종 금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테일러 준칙을 활용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은 무려 7%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시장에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미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러드 총재 원래 연준에서 좀 가장 매파적인 인물입니다. 또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라든지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발언을 해온 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비중을 두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또 다른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 상승세가 멈췄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지난달에 CPI와 PPI가 긍정적이었지만 한 달의 숫자로 연준이 설득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매파 이 연준 인사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수준도 올라갔고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7%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가 전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나오고 채권 금리가 급속하게 튀어오르는 등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최종 금리가 5% 훨씬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은행 중에 울프 리서치가 이 블러드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연준 인사 발언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연방 기금 금리는 6%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 금리가 그 역전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짧은 거는 저렇게 올리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잘 못 내려가고 장기는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니까 실질 금리, 장기 금리는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벌어졌나요? 네, 지금 채권 금리 역전 현상, 일드 커브의 역전 현상은 더욱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45%대까지 올랐고요. 10년물은 3.7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장단기 수익률 스프레드의 역전 폭이 마이너스 70bp 이상으로 이제 커졌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1981년 10월 이후에 40년 만에 거의 가장 마이너스 폭이 축소된 양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폭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데요. 또 5년물과 30년물 수익률도 역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5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날 3.95% 수준으로 상승을 하면서 30년물과의 역전폭이 한때 마이너스 8bp를 나타냈습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또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텐데 주요 경제 지표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 지표가 좀 상당히 부진한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입니다. 10월에 신규로 착공된 주택 건수가 4%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치솟고 있고 이에 따른 이 주택 수요 또한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착공한 실적 또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중에 단독주택 착공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동산 심리 지수도 10년 만에 거의 최저를 찍는 등 최근 부동산 지표는 매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고용 관련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입니다.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가 월가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럽 쪽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10.6%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영국은 또 오늘 재정 확충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550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 확충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앙은행과 보조를 맞춰서 이 금융시장 혼란을 타개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지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영국에서는 오히려 좀그 ECB 쪽에서는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겠다 그런 뉴스도 있기는 한데 결국 계속 그쪽에서 좋은 뉴스가 별로 없네요. 그 종목하고 섹터도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섹터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IT, 정보통신이라든지 반도체가 그나마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빅테크 종목 오늘 혼조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시가총액 최대 종목인 애플 같은 경우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지금 2%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집계가 됐는데요. 엔비디아의 제품인 비디오 게임용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 주가가 1% 이상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아마존과 테슬라 모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역대 최대 구조조정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1만 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악재가 계속되면서 아마존 주가 하락했고요. 테슬라 역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소매 판매 기업이 있는데요.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 같은 경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연간 실적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랜만에 이 소매 판매 기업들 중에서 좀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여파로 주가가 15%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 체인인 콜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연말 매출 전망치 또한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량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발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